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신주. 이 문제를 이해하시려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자본금은 주식 발행소 곱하기 액면가. 일단 요거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가증권에 두 가지 있었죠.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처분할 때 비용 쓰면 안 되고,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가 더하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변의 자본금 1000만 원. 근데 이거를 얼마에 발행했죠? 1200에 발행했죠. 그래서 당좌예금 1200. 그럼 원래 200만 원 이익 난 건데 현찰로 얼마 썼어요? 20 썼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생각을 해보시냐면 200만 원만큼 이익 났어. 근데 20만 원 썼어. 그러면 이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80이 되는 거죠. 맞죠? 200만 원 이익 났는데 20만 원 썼네. 그러면 이익은 얼마다? 180. 제일 베스트는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주식이나 사채가. 이게 원래 가장 좋은 건데, 회계하고 세무 보시는 분들, 같이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에는 웬만하면 나와요. 회계에 나올 수도 있고 세무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월 14일 것도 해보세요. 3월 14일.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거예요. 소각. 그래서 소각 나오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감자 차이가 아니면 감자 차수. 왜냐하면 소각의 뜻이 그 주식을 없앤다는 얘기거든요. 감자의 뜻이 뭐냐면 자본금이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수를 줄이면은 자본금은 늘어요, 줄어요? 줄어들죠. 그걸 뭐라 그래요? 감자. 그 다음에 아까 요거는 증자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증자라고. 증자는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 감자는 자본금이 뭐 하는 거요? 줄어드는 거. 그래서 차변의 자본금 1500. 왜냐면 불질 넣으면은 자본금이 줄어들어요. 소각하게 되면. 그 다음에 대변에 통장에서는 1200 나갔어요. 왜냐면 한두 당 4,000원으로 해결했잖아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1500만 원 줄이는데 1200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겠죠. 돈이 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감자 차익. 그 다음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갔으면 그때는 감자 차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소각 나오면은 감자. 저희가 한 번인가 밖에 안 풀어봤어요. 워낙 안 되는 문제라 이런 것들은 많이 풀어보시는 분들 아니면은 맞추기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단기매매증권 위에 거 정리하시고 한 3, 4분 정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보시면 이 문제도 아까 1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맞추시려면은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가증권의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거나 뭐 할 때요. 요거는 취득한 거죠. 이건 이거예요.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한다.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살 때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고요? 수수료. 그래서 여기는 일단 차변에 단기매매증권이 250주에 5,000원이니까 그래도 틀리면 안 되니까 125만원 나오네요.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일 때는 900번 때 뭐라고요? 수수료 비용 15,000원. 그리고 돈은 뭘로 드렸어요? 현금으로 드렸죠? 그래서 126만 5천원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3월 14일 거 해보세요. 그 다음에 3월 14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자기 주식하고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도 자본, 자기 주식 처분 이익도 자본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상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
2천만 원짜리를 얼마 받았냐면 1,800 받았대요. 그러면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는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거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원래 써야 되는데 기존에 이익 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익이 없어질 때까지 손해는 못 나와요. 그래서 이익 200.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없으면 그냥 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익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손실 처리하시면 안 되고 이익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리하시고 3월 15일 보시면은요. 이 문제는 맞추시려면 3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자본금. 그래서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본은 무슨 처리요? 상계처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가증권의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거나 뭐 할 때요? 처분할 때. 그래서 지금 문제는 발행한 문제죠. 일단 대변의 자본금 1억. 그 다음에 요거를 한 주당 얼마에 발행하셨어요? 8천에 발행했죠. 8,000원으로. 그래서 통장으로는 8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200만 원은 뭐 했대요?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셨대요. 그러면 원래는 2천만 원 손해본 상태에서 200만 원을 더 썼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얼마 손해예요? 2,200 손해죠. 근데 거기 보시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 있었대요? 2천만 원 있었대요.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 2천. 그래서 결론은 손해본 거는 얼마만 손해본 거예요? 200만 원만 손해본 거죠.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200.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는 게 상계처리예요. 그래서 상계처리가 뭐 딴 거 아니고 이익 났으면은 이익 난 거에서 제외하고 손해 났으면은 기존에 그 반대편에 있었던 거 있죠. 네, 그거를 이제 서로 차감해 주는 거. 네, 그걸 뭐라 그래요? 상계처리라고 하죠. 그거 좀 잘 좀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다음 것도 풀어보세요. 2월 21일 거. 여기 좀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예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장기 투자 목적. 그래서 요거는 총 3단계로 보여드릴게요. 요거 맞추시려면은 요거를 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서 일단 첫 번째로 취득. 그래서 취득할 때는 매도 가능 증권 700. 네, 뭔지 모르니까 그냥 현금으로 할게요. 만만한 게 현금이니까.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요거 등록하실 때는 밑에 걸로 하시면 됩니다. 요거 2개 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어디 걸로 하느냐 그거 중요하죠.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요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0.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200.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셔야 되냐면 팔았어요. 네, 팔았는데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2월 21일 날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변에 통장으로 600 들어왔고 요 매도 가능 증권은 500짜리였었죠.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자본이라 그랬어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뭐라 그랬어요? 자본이라 그랬죠. 그래서 결론은
상계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0 있었죠. 그래서 결론은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100.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왜냐면 위에 거부터 다 이해해야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또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요. 요거까지는 이해되죠. 여기까지는 700짜리가 500 됐다. 네, 요거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여기 마지막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얘 자본이라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자본. 그래서 자본은 그 평가 같은 경우에는 다 없애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매도 가능 증권이 팔렸기 때문에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도 같이 처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론에서 푸는 시험에서 이렇게 푸는데 어떻게 푸냐면 여기 보세요. 매도 가능 증권이면 요 두 가지를 비교하세요.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 처음과 끝.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 700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다? 600에 팔았다. 그래서 손해가 얼마 나와야 돼요? 100만 원.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단기 매매 증권이었으면요. 요 두 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똑같은데 단기 매매 증권이었으면은 100만 원 이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 2분 드릴 테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생각하시고 요렇게 세 개로 구해 보세요. 똑같은 문제인데 뭐라고 생각하고 풀어 보세요. 단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작성을 해 보세요. 그래서 풀고 앞에 보시면 똑같은 문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취득할 때는 단기 매매증권 700, 그 다음에 현금 700,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 200,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200, 그 다음에 2월 21일 날은 이렇게 돼요. 차변의 통장으로 600,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은 500.
그래서 500만 원짜리 얼마에 팔았다? 600에. 그래서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 그러니까 이게 단기냐 매도냐에 따라서 분개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익 손해도 단기로 처리했느냐 매도로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풀어보세요. 보시면은요, 단기 매매 증권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12월 5일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그 다음에 18,000원 주고 샀죠, 주당. 그러면은 2,000주 곱하기 18,000원 하시면 3,600. 그 다음에 부대 비용은 900번 때 쓴다 그랬어요. 단기는. 그래서 900번 때 수수료 비용 67,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어디 갔냐, 그냥 현금 줬다라고 할게요. 3,667,000원.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16,000원 준 게 18,000원 주고 산 게 16,000원 됐습니다. 그러면은 400만원 손해봤죠?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400.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400.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주식 수 조심하세요. 우리가 살 때는 2,000주 주고 샀습니다. 맞죠? 근데 팔 때는 몇 주 팔았죠? 1,000주예요. 네. 요거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5월 9일 날 일단 단기매매증권은 1,600만 원이에요. 왜냐면 12월 31일 날 한 주당 16,000원 됐잖아요. 그러면 16,000원에 1,000주면은 1,600. 그 다음에 통장으로는 10,000원 빼고 들어왔죠? 그러면 1,599만원. 그 다음에 현금으로 또 얼마 냈어요? 45,000원 냈죠. 아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1,500이 아니고 1,400. 왜냐면 1,500에 팔고 10,000원 뺐잖아요. 그러면 1,499만원이에요. 그러면 1,604만5천원에서 1,499만원 빼면은 105만 5천원이 손해본 거죠.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얼마 손해봤냐면 105만 5천원. 그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16,000원짜리를 15,000원에 팔았잖아요. 결론은. 그러면 일단 100만원 뭐 했죠? 손해봤죠. 근데 여기 보시면 만원하고 45,000원 더 썼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얼마 더 쓴 거죠? 55,000원. 그래서 105만5천원이 뭐가 돼야 돼요? 손해가 돼야 돼요. 라고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정리 못하신 분들 정리하시고 1월 15일 것도 풀어보세요. 앞에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75만원. 그러면 거의 저런 식으로 별도로 넣어주면요, 상기 처리하라는 표시라고 거의 보시면 돼요. 대변의 자본금은 5천이고요. 그 다음에 통장으로 들어온 거는 8천이었죠. 그래서 결론은 3천만원 이익 났는데, 왜 이래? 3천만원 이익 났는데 현금으로 얼마를 쓰셨어요? 25만원. 맞죠? 5천에 8천? 금액 틀리면 얘기 좀 해주세요. 계산기를 안 쓰다 보니까 가끔씩 틀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얼마 있었다고요? 75. 그래서 나머지가 이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식 발행에서 이익을 뭐라 그래요? 주식 발행 초과금. 그래서 원래는 3천만 원만큼 이익인데 25만 원 더 쓰고 기존에 손해 본 게 75만 원 있었어요. 그래서 이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900.
그 다음에 5월 29. 그 다음에 5월 29일 거는 소각 나왔죠. 그래서 우리 소각 나오면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감자 차익이나 감자 차손. 그래서 보시면 주식 4,000주죠. 액면가액 5,000원. 그러면은 차변에 자본금은 2천만원. 근데 돈은 얼마밖에 안 나갔죠? 통장에서 1,600 나갔죠. 그러면 2천만원 줄이는데 1,600 나갔으면 이익 본 거잖아요. 무슨 차익이요? 감자차. 그 다음에 5월 25일 이거예요, 같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식 발행했죠. 그래서 자본금 500, 그 다음에 통장으로 450,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얼마 있었어요? 20 있었죠. 그 다음에 현금으로 얼마 줬어요? 15 줬죠. 그래서 우리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은 45만원이 부족하죠.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45. 그 다음에 하나는 저기 뭐냐, 예전에 한 분이 질문하신 건데 요거 다른 분들도 좀 혹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다른 분들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 갖고요. 그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잠깐 들어와 보세요.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87회인데 설치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여기 87회에서 저기 A형으로 잠깐 들어와 보세요. 요거 붕괴 문제 간혹가다 나올 때가 있어서 어디 뜨더라. 요거 2번 문제. 그러니까 배당 주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두 가지가 기억나셔야 돼요. 요거 배당 문제 나오면, 아니면 앞에 보셔도 돼요. 제가 여기 문제 여기다 옮겨놨으니까. 그래서 배당 문제 나오면은 일단 기억하셔야 되는 게 현금 배당하고 무슨 배당 있죠? 주식 배당 있죠. 그 다음에 받을 때하고 뭐 할 때 있어요? 줄 때. 그래서 받을 때 있고, 그 다음에 줄 때 있죠. 그래서 받을 때는 배당금 수익, 주식 배당할 때는 회계 처리 안 하고 수량과 단가만 재계산. 그 다음에 줄 때는 나중에 준다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했었었죠. 네. 근데 이거 답은 일단 이거기는 해요. 차변에 2월이익 잉여금 8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8만원인데 여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힌트, 이거 근데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저도 이거 100이라고 설명은 못 드리는데, 만약에 저게 나왔는데 분기가 기억이 안 나면 느려. 그 다음에 여기 번호가 몇 번이었더라. 수험 번호는 맨날 똑같아서 어느 정도 기억을 하는데 2613. 요거 나오시면은 시험 때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정기분잉여금. 그러면은 여기 위에 날짜 있거든요. 요 날짜 들어가시면 그 분계 관련돼서 뭐 100% 맞지는 않지만, 아까 2월 25일이었나? 아닌데 2월 25일 아니고 여기 날짜 아니면 여기 잉여금. 둘 다 2월 25일 맞는데, 근데 이게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어요. 여기 2월 25일 가보시면 지금 여기 문제는 없거든요. 없기는 한데 이게 100%는 아닙니다. 원래 제일 좋은 건 이거를 외우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요거를 외우고 그 다음에 줄 때는 무조건 요거예요. 2월 이익 잉여금. 이걸 외우는 게 가장 좋은데 이거는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어요. 거기 잉여금 들어가셔서 날짜 있잖아요. 날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 근데 이거는 100%는 아닙니다. 예. 있는 회차가 있고 없는 회차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실 준비 하세요. 예. 그리고 내일은 저거 할 거예요. 뭐 할 거냐면 그냥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은 개인적으로 연습할 시간 좀 드릴게요. 근데 남아야 솔직히 1시간 이내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해본 결과 1시간 이상 남진 않더라고요. 총정리하면. 가실 준비 하시고요. 프린트 바로 해서 드릴게요.